예, 안녕하십니까. 정승욱의 시사경제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는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를 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 좀 올렸지 않습니까? 중국 정치 약간이나마 또 맛백이라도 보신 이후에 중국 경제를 이해하면 아마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 미국이 중국의 경제에 제재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국이 무엇이 간데 중국의 경제를 저렇게 목을 틀어쥐고 하느냐? 진짜 중국은 지금 속으로 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참 당연히 좀 답답합니다. 제가 도표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도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도표 보시죠. 미중 경제전쟁, 중국이 먼저 포문을, 사실 맞습니다.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친중국을 열었던 인물들을 보시죠. 마오쩌둥, 그 다음에 덩샤오핑, 원자바오죠. 이 마오쩌둥 얘기 참 재미있습니다. 구를 깊게 파고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자 지칭하지 말라. 패권자 착각하지 말라. 마오쩌둥은 철저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덩샤오핑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을 감춰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뒤 힘을 기르자. 소위 도광양해입니다. 그러면서 1997년에 덩샤오핑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서 철저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100년 동안 절대 고개를 쳐들지 말라.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덩샤오핑이 누굽니까? 현대 중국의 총설계자 아닙니까? 사실은 진짜 원조 설계자는 마오쩌둥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계를 실행한 사람은 덩샤오핑이죠. 현대 중국을 열어 젖힌 사람은 마오쩌둥이 설계하고 마오쩌둥이지만 본인 스스로 집단 지도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그 덩샤오핑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자바오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2009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때 원자바오가 참여했었죠. 그때 미국을 비난했죠. 소위 미국의 패권주의라고 해서 원자바오가 비난했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본격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좀 심한 얘기하면 좀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 했는 거 아니? 중국의 패권자 운운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패권자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 다음 도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중국이 먼저 포문이었다고 해서 미중 경제전쟁 또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제 엄청난 돈을 벌였지 않습니까? 막말라게 해서. 자, 그래서 위안화를 한번 달러처럼 기축통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아프리카 20여 년간 10조 달러를 투자. 아마 아프리카에 중국만큼 투자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만큼 투자한 나라가 없죠. 미국도 투자했습니다. 많이 쓴다면 미국보다 한 대여섯 배 투자했습니다. 자, 중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20년간 어마어마한 달러를 투자했느냐? 중국은 미국이 서유럽이나 남미의 달러 기축통화가 움직여지듯이 아울러 중국도 위안화를 한번 세계적인 통화로 해보자. 여러분, 기축통화라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한일 들어서요. 중국 달러를 막 찍어냅니다. 옛날에는 금본위 체제였어요. 금본위 체계가 뭡니까? 금덩어리가 미 재무부 창고에 보관된 만큼 달러 찍어내기 위해서 소위 이것보다 태환제도라고 그러죠. 금의 가치만큼 달러 찍어냅니다. 그러나 48년 프라자 합의 이후부터 안 그랬었죠. 달러 막 찍어냅니다. 돈을 막 찍어내요. 그걸 막 뿌려요, 그냥. 이거 소위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정말 만만 달러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전 세계는 달러 가지고 통용을 합니다. 석유도 이걸로 사고, 달러 없으면 석유도 못 사.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 기축통화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패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들이니까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새롭게 중국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아까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 절대 고개 들지 말라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2002년 장제민 주석은 또 유소자기 뭡니까? 우리
점점 힘을 길러서 앞으로 우리 할 일을 해나가자 해서 유수작입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안 그랬습니다. 화평 굴기, 서로 잘 지내자. 잘 지내도록 우리 힘을 기르자. 화평을 기르자. 또 2010년에 뭡니까? 돌돌피 비난은 뭡니까? 자, 우리 뜻대로 가자. 이게 이제 2010년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2049년에 군비가 미국 능가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바이든 시대죠. 바이든과 시진핑, 미중과의 결정적 중요한 시간이 와요. 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게 있습니다만은,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국가에서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하는지 한번 보죠. 미국과 중국은 이 무역 문제는 패권되게 서막이다. 저는 이거 패권이라 저는 이거 보지 않고요. 이 패권이라고 논하기에는 중국의 힘이나 중국의 국내 아직은 미국의 여러 가지로 지금은 처지고 있습니다. 뭐 첨단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반도체 이런 산업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문제. 자, 미국은 근데 그러나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중국 편이 될까요? 예, 아닙니다. 미국의 산업 구조는 벌써 2차 산업혁명을 해서 정밀기계, 철강, 화학, 제약 세계적 경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경제죠. 또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전통 제조업, 또 하이테크 기술에 의해서 상당히 미국이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화웨이를, 그러니까 이 화웨이가 어떤 회사인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가 지금 케이블 TV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대해로 테이블로 해서 태평양 바다 속 깊숙이 광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장비가 서유럽이나 아프리카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거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왜? 뭐 품질도 품질이지만 우선 먼저 값쌉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웨이에서 만든 통신 시스템, 휴대폰, 반도체,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 화웨이에 만든 장비를 통해서 전부 다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또 주요 정치 인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모두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정보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화웨이의 통신 장비, 그러니까 화웨이의 케이블망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게 뭐 나쁘게 본다고 한 측면보다도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보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누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아까 경제를 말씀드렸고, 또 정치 세트 말씀드렸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반도체, 인공지능 얘기를 또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 경제는 현재 미국보다 2배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2018년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또 양자 컴퓨팅에서 엄청난 연구 실적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공학에 천막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지금 발전된 어떤 분야냐면요. 소위 얼굴 인식입니다. 안면 인식. 얼굴 인식 시스템이 중국이 가장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뭐 없나. 그다음에 성적 취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활 행태, 그 다음에 건강 상태까지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는 얼굴 안면, 우리 모든 인간의 특징,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전부 다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 인식, 이 시스템 기술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지금. 예. 그런 면에서 생명공학에 이렇게 많이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중국공무원에서 그러니까 한 얘기죠. 승복하지 않은 패자 이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건 71쪽에서 백석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 공국에 대해 항의 논리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중국은 2025년에 첨단 기술의 터대를 마련해서 2030년에 세계 선도적인 국가로 간다
하는 이 계획을 2018년에 국무원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71쪽 이 백서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새 그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총산정은 2006년에 중국의 5배인데 또 2017년에 1.6배로 좁혀졌죠. 2006년에는 5배인데 2017년에는 1.6배로 좁혀졌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생산력을 중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는 뭔 인간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공격했죠.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첨단 기술력을 계속 선진국에서 도입하는데 그 도입하는 방법이 불법적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합법적이라면 물론 이러면 중국이나 서유럽에서 첨단 기술 주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중국 유학생으로 가장을 해서 중국의 핵심 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기술을 이렇게 많이 빼내고 그러는데 2019년에 미 네이처지, 네이처 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 잡지죠. 네이처지에서 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mon관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핵심 기업 450개에 취업한 중국인들을 살펴봤대요. 중국 학자들 살펴봤더니 중국의 7개 대학과 인민해방군의 엘리트 요원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논문의 공동 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죠. 내가 논문을 쓰는데 내 자식이나 내 친척을 올려가지고 같은 인정을 받게 하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공동 저자지 않습니까? 그의 첨단 논문에 첨단 기술 논문에 중국 학자가 아까 얘기한 그 인민해방군에 비해서 중국의 정부 요원들이 유학 가장에서 취업했다 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서 공동 저자의 이름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특허를 내는데 특허를 보통 중국 특허청에다가 특허 등록합니다.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중국 특허청에 특허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 첨단 기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훔쳐갖고 그 훔친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중국의 실체였구나.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불신감을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 정계, 미 국회에서 중국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부터 반도체,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